네, 5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가 너무 급격하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나비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이펙트 비슷한 건데 지금 너무 재밌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표심을 얻어가려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과 그녀의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비트코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하수인들, 똘마니 게리 겐슬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어떤 유권자로서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창업자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백악관의 개입이 필요했다. 이건 암호화폐 반대파인 엘리자베스 워렌과 게리 겐슬러 주도의 SEC가 얼마나 부정직하고 정치적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쉽게 말하면 꼴리는 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아요. 이것들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작 FTX 같은 거는 미리 막지도 못하고, 뭐 하나 기소하면은 관련 종목들 다 하락해서 투자자들 피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현행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왜 이렇게 강력한 멘트들을 내지르고 있나 라는 걸 보면은 지금 이런 대선 예측 지도 상황만 보더라도 꽤 선명하게 트럼프의 우위가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272윈, 272윈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오늘 오후 상황인데, 민주당 209, 공화당 259, 중립 70, 이게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총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 270명 확보에는 트럼프가 지금 좀 더 많이 가까이 다가선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암호화폐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 70 중립층 가운데 상당수가, 절반 가까이가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적극적이고 직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미도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가 작년과는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화적인 스탠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SEC와 여러 암호화폐 기업 간 소송들이 기각될 수 있다. 겐슬러 위원장이 일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미 정치적으로 입장 자체가 굉장히 급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겐슬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입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서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꽤나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의 소송, 당연히 리플 소송이죠. 그래서 과연 리플 SEC 소송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쟁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통한 이더리움에 대한 상품 분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정도 리플 소송에 대입을 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대 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법원이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사실상 분류를 한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리플이 승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소송 기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적극적인 법원의 합의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합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의 어떤 이런 변화된 정치적인 구도 안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벌금이라도 좀 받아 먹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전략을 좀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갑자기 갑툭튀예요, 갑툭튀. 갑자기 이런 상황이 툭 하고 튀어나오다가 너무 전폭적으로 시장 전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다니 라는 생각이 전 지금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폭적인 상황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두 번째 쟁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법원 판결이 대선 이후로 지연이 되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이럴 때는 진짜 기각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전에 SEC가 알아서 기각을 할 수도, 소송을 취하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사실 지난주 오늘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서, 쟁점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이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하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반등할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암호화폐 표심만 가지고 대선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선 예측지도 지금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중립표심, 70명에 대한 이 향배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이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전폭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이렇게까지 빠르게 선회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암호화폐 이 표심 다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만약이라도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기업 간의 SEC의 소송들도 다 그냥 없던 일이 될 가능성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참 흥미롭게 느껴져요. 사실 뭐 정치는 생물이다, 뭐 수사는 생물이다, 이 변화 가능성이 정말 너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참 이런 거 보면 정치는 약간 생물 같기도 해요. 너무 급격하게 상황 자체를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별로 이렇게 귀담아서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더리움의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뭐 리플 소송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에 악재가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우려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포착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ETF, 현물 ETF가 출시된 상품의 기초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물 ETF의 기초 자산은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 이런 건 약간 쓸데없는 사조, 기사를 위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블록이 사실 이거 보도해서 정리한 건데, 일단 폴 그레왈 이 코인베이스 CEO로는 이번 승인은 이더리움 증권성을 종결짓는 분수령으로 판단된다. SEC는 오랫동안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상품인지, 그것도 아니면 제3의 무엇인지 그 어떤 입장도 안 밝혔다. 저는 이런 입장에 동의를 하고 이런 기준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이 게리슨 같은 경우에 헤서 피어스의 전 고문이었대요.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의 결정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ETF 자금은 이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이었다면 현행 규칙에 따라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 특정 거래 조건 등에 따라서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 이건 뭐 스테이킹 이슈겠죠. 그래서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들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뺐잖아요. 뺐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성 논란이 정리가 된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특히나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어요. 애슐리 에버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더블록 같은 매체에서 이걸 기사화시키는 건데, 일단 SEC의 19B4 승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추후 SEC는 현물 ETF를 승인한 것과 이더리움 증권성 인정 여부는 아무 관련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에 SEC가 이렇게 된다라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시장 혼란을 이유로 발행 기관들이 소송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주장보다는 뭐 코이 게리슨이나 폴 그레왈, 특히 폴 그레왈의 멘트가 저는 딱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라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사실상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돼서 리플 소송이 악재가 될까? 이건 좀 너무 오버스러운 그런 우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TF 이슈가 살아있잖아요. 어떤 ETF? 추가 알트코인 ETF. 1순위 후보는 뭐 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라면 솔라나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홍콩에서 뭐 솔라나 ETF가 출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다만 XRP 현물 ETF가 홍콩에서 미국보다 훨씬 먼저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홍콩과 리플랩스의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잖아요. 홍콩 통화청과 CBDC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부동산 자산 토큰화 이슈에 대해서 리플랩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고 대출 이슈도 CBDC를 통해서 거래 결제까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홍콩 CBDC가 위안화 CBDC와 연결성을 갖는 그런 상황,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짚어본 건데,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본다라면 오히려 홍콩 통화청과 끈끈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리플 XRP 현물 ETF가 홍콩에서 상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소송 이슈가 긍정적으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정리가 돼 준다라면, 뭐 미국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홍콩에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세는 조금 아슬아슬 아쉽습니다. 그래도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50일 단순 이동 평균 위에서 지금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와줄 경우에는 0.74달러 단기, 하락할 경우에는 0.46달러 단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굉장히 전폭적인 XRP BTC 주간 차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찍으면 XRP는 10달러 갈 거고, 10만 달러로 가면 XRP 13달러, 12만 5천 달러 찍으면 XRP는 16달러, 15만 달러 가면 XRP는 19달러, 21만 달러 찍으면 XRP는 27달러가 될 거야 라고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약간 조금 글쎄요, 너무 크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8만 달러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올 것 같아요. 8만 달러 정도까지는 지금 기관들의 연기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더 속도를 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8만 달러는 연내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내 10달러? 10달러 좀 너무 높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10달러 가면 너무 좋겠죠. 연내 10달러 돌파한다 XRP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 초에 삿포로에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XRP 10달러 시대 한 번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21만 달러가 되면 27달러, 와 XRP 27달러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차팅 가이는 이게 XRP 데일리 차트인데 2017년 프랙탈 흐름과 비교하면 곧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6월이나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렇게 급반등 한번 나와주면서 이제 2달러 돌파, 살짝 조정이 다시 왔다가 빵 하고 5달러 돌파 테스트, 조정을 좀 받다가 빵 하고 와 10달러 돌파 이후에 14달러, 15달러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한 기대 포인트인데 잘 좀 갔으면 좋겠죠. 워낙 차트가 또 예뻐요. 차트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또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크립토 불 XRP에 대한 언제나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월간 차트입니다. 과거에 0.002달러에서 3.4달러로 폭등했던 요 비율만큼 XRP가 폭등을 해준다라면 0.11달러에서 154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옛날에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4달러는 너무 비현실적인데 야 이런 날 오면 다음 주 주말 토요일 아침은 파리에서 만나서 뭐 조찬 간담회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폭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는 XRP와 스텔라루멘의 차트 흐름을 비교를 한 거예요. 왼쪽에 지금 스텔라루멘 가격이고 주황색, 파란색이 XRP 가격인데 거의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항상 XRP가 움직이면 스텔라루멘이 따라 움직이는 거. 그래서 XRP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루멘도 일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일단 둘이 형제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한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XRP가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크게 급반등해서 움직일 거라고 확신을 하는 진성 XRP 홀더 분들이라면 스텔라루멘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적지 않은 분들이 뭐 스텔라루멘 XRP 투자 금액이 한 뭐 10%에서 20% 정도는 스텔라루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뭐 이런 흐름을 이제 신뢰하고 기다린다 라고 싶으신 분들은 스텔라루멘도 같이 바라보시고 차트 흐름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차트 흐름을 같이 좀 바라보시면은 의미 있는 또 리서치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